이제 거의 3바퀴 돌아가는 K리그2 서울 이랜드와 광주FC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축구는 파워축구.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작년처럼 굉장히 절망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정정용 감독의 3연차,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아직 서울 이랜드에게는 12경기가 남았다. 3라운드 로빈을 다돌은 광주FC 2위 그룹에 비해 3경기 정도 여유가 있다. 여전히 광주가 이르지만 최근 무승부 빈도가 잦은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광주가 승격이 가장 가까운 것만은 사실이다. 서울 이랜드 최근 3경기 2무 1패 무승부 중 반타작만 승리로 가져왔더라면 지금보다 상황은 나았을 것이다. 서울 이랜드는 항상 초반에 잘하고 막판에 말아먹는 경기 패턴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광주는 1위 팀답게 공수 밸런스가 완벽하다. 무승부가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지만 9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다. 여간하면 골을 내주지 않고 여간하면 지지 않는 팀이 광주다. 자, 서울 이랜드 5승밖에 못 거뒀다. 초반 경남, 안산 2연승을 거두며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현실적으로 5위 플레이오프권을 노려봐야 하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12경기 남았지만 홈 경기가 8경기라는 점에서는 아직 희망은 있다. 광주는 K리그 로고가 하나 들어가 있다. 이는 K리그2 팀을 모두 1회 이상 제압했다는 것이다. 인천 유나이티드도 나가 떨어졌다. 광주가 노려볼 수 있는 기록은 K리그2 팀 상대로 모두 2승씩 따내는 것일 것이다. 그만큼 광주는 올 시즌 잘해왔고 잘했다. 서울 39명, 광주 31명의 스쿼드 사이즈, 몸값 가치총액은 광주가 서울에 17억 정도 앞서간다. 서울은 용병 3명, 광주는 4명을 채웠고 서울이 광주보다 0.9세 어린 팀이다. 서울은 실업팀 시절 4개의 트로피가 있고 광주는 1개가 있다. 곧 추가할 거겠다. 서울은 국가대표가 1명, U23 이하 레벨로 7명, 광주는 국대 1명, U23 이하 레벨로 1명을 보유하고 있다. 12경기 중 8번을 홈에서 치르는 서울 이랜드지만 광주와 대전과의 2연전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는 올 시즌 1무 2패, 대전에겐 3연패를 거뒀다. 결론만 말하면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희망이 있다면 실력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기회다.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순환 중인 광주가 4라운드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려 한다. 상대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서울 이랜드다. 올 시즌 두 팀은 활발한 선수 거래를 하면서 더 눈길을 가는 경기다. 특히 지난 대결에서는 2대0으로 끌려가던 승부를 2대2로 끝내는 저력을 보였다. 광주는 이번 대결 승리로 독주 체제를 고칠 각오다. 서울 이랜드는 까드나시, 이동윤, 김정환 선수가 팀 내 공격 포인트 탑3다. 까드나시가 K리그2에 적응한 모습이지만 더 폭발해줘야 한다. 이동윤 선수도 영플레이어의 위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나마 우연인 건 이세 선수가 번갈아가며 최근 골맛을 보고 있다는 점 진부하지만 이 표현이 딱이다. 광주 에이스는 헤이스 리그에서만 13개의 공격 포인트 조금만 더 해주면 펠리페의 위상을 넘을지도 모른다. 허윤희 선수 이제 유망주 아니다.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찍는 공격수다. 왼발 스페셜리스트 이유금까지. 광주는 이 선수들 이외에도 고루 공격 포인트를 뽑아내는 선수들이 많다. 서울 이랜드는 김현수, 윤보상 골키퍼, 김성민, 츠바사, 김인성 선수 순으로 많이 나왔다. 모두 일부 리그 경력자들이다. 김현수, 김성민 선수가 하드워커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윤보상 키퍼는 아시다시피 친정이 광주다. 광주는 서울 이랜드에서 넘어온 김경민 골키퍼가 가장 많이 뛰었고 헤이스, 안영규, 박한빈, 이승민 선수 순으로 많이 나왔다. 확실히 성적권인 별개로 두 팀 다 면면들은 화려하다. 디펜스 맨파워는 6대2로 서울 이랜드가 앞선다. 광주를 상대로 수비 지표를 거의 압도하는 게 흥미롭다. 김현수, 김선민 선수가 왜 하드워커인지 입증한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야속하다. 광주는 박한비, 남영규, 이승민 선수들이 수비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 김경민 선수 클린시트 14회, 윤보상 선수는 10회, 둘 다 준수한 키퍼를 데려왔다. 아니 맞바꾼 거나 다름없다. 까드나시 5골, 헤이스 9골, 이동률 4도움, 이유금 7도움, 패스 성공률은 한용수 89.2%, 박한빈 91.5%, 김현수 2339분, 김경민 키퍼 2520분을 뛰었고 몸값 가치는 김인성 선수가 9억 7천대, 말키 선수가 12억대로 평가된다. 모두 팀에서 1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이렉트 보험은 가격인지 보상인지 몰라도 골키퍼는 윤보상이다. 든든하다. 김경민과 트레이드되어 서울 이랜드로 왔는데 시즌 초만 해도 윤보상 쪽이 더 우세하지 않겠냐 했지만 팀 성적이 말해주듯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다. 하지만 윤보상의 빛나는 선방이 없었다면 분명 서울 이랜드는 패배하는 상황이 많았을 것이다. 마지막 맞대결인 만큼 친정팀에 꼭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김경민 선수는 광주의 최후방에서 승리를 많이 지켜냈다. 다시 K리그1 무대를 서고 싶을 것이다. 맞대결에서 한 번의 클린시트를 따냈다. 윤보상만큼 든든하다. 윤보상의 순발력, 김경민의 예측력, 누가 승리를 가져갈 것인지 기대된다. 물론하냐, 대구. 작년까지 대구에서 한솥밥을 먹은 두 선수가 격돌한다.
츠바사 선수에게 광주전은 남다르다. 츠바사는 대구 시절 광주만 만나면 도움 본능이 폭발했다. 올 시즌 한 번 웃고 한 번 울었는데 한 번은 엄지성의 얼굴을 가격하며 퇴장당한 것이고 한 번은 광주전을 통해 K리그 통산 100경기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승리를 가져오고 싶을 것이다. 박한빈 선수를 보면 현역 시절 이정효 감독의 플레이가 떠오른다. 물론 이정효 감독은 풀백이었지만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모습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박한빈 선수는 올 시즌 센터백, 중미 때론 최전방에서도 뛰었다. 공격 포인트도 어느 정도 뽑아주니 광주에 맞는 빅플레이어다. 모르긴 몰라도 두 선수 다 서로가 반가울 것이다. 올 시즌 세 번째 대결은 2대2 무승부였다. 서울 이랜드는 창단일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광주를 이겨볼 수도 있었다. 까데나시의 완더골을 포함한 연속골로 초반에 2대0으로 이길 때만 해도 첫 승과 해트트릭 모두 꿈꿨겠지만 방심이 화를 불렀을까. 광주는 정호영이 추격골을 넣었고 결국 후반 종료 직전 엄지성이 득점하며 2대2로 비겼다. 그러므로 볼거리가 많은 경기였다. 서울 이랜드는 지난 경기 3-5-2 형태로 나왔지만 부산에게 패배했다. 다시 3-4-3으로 돌아가 공격에 좀 더 비중을 두면 어떨까 싶다. 서울 이랜드의 강점은 중원 조합이다. 츠바사, 김상민의 하드워커에 김원식도 있다. 최전방 삼각편대가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싸워야 할 것이다. 윤보상 선수는 지난 경기 손목 부상으로 빠졌는데 쉬고 온 만큼 이번 경기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광주는 이희균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지만 주장 안영규 선수가 돌아온다. 지난 대결에서는 1.5군 정도로 나서서 굉장히 고전했지만 이번에는 승점 3점으로 우승을 굳혀야 할 시점이라 광주가 제대로 이를 깔고 나올 것이다. 서울 이랜드는 그동안 광주의 승점 자판기 노릇을 했다. 광주가 승점 내놔 하고 띡하고 누르면 있는 족족 승점을 헌납했다. 올해라고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서울 이랜드는 이날씨에 죽어라고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무기력한 경기를 하면 안 될 것이다.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랑 슈팅을 난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 못해 승리를 날린 것을 생각해봐라. 지금의 광주에게 해줄 말은 자만심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을 해보겠다. 무승부입니다.